안녕하세요. 예, 제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삼아 의원입니다. 오늘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개정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그와 관련된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민들, 청소년하고 시민들의 22,359명을 대신해서 김삼아, 남인순, 이원은 의원님의 소개로 오늘 인터넷상, 특히 인터넷 신문 사이트의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탁팅레일 대표 이영희입니다. 기자회견 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삼아 의원님께서 청원 소개를 하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 지금 이 서명운동에 같이 하셨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 모임의 회장님인 정미영 선생님께서 청원 발언을 하시고, 다음에는 청소년들이 청원 발언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송파고고 3학년 이미만 학생, 청도고 2학년 서혜림 학생, 남성초 6학년 남윤지 청소년의 청원 발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청원은 국민의당의 저 김삼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또 이원우 의원이 함께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나와서 기자회견문을 낭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개정에 관한 청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대 강력범죄 1만 3천여 건 중 70%가 성범죄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망,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아동 청소년들이 각종 온라인 광고와 채팅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들 매체는 자극적인 음란 콘텐츠를 실어 나르는 유통수단이 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온라인상의 음란물 규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게재되는 선정적인 광고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상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 신문의 예외를 인정한 단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와 정부는 아동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신체를 피폐화시키는 선정적인 광고에 대한 규제는 언론의 표현의 자유보다 아동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조치입니다. 이에 국민의당 김삼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이원우 의원은 클린 인터넷 국민운동 네트워크 회원들이 22,359명의 청소년과 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 청원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원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매체물 사항의 인터넷 신문, 주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을 제외한다의 그 가로 안에 규정에서 가로 안에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문화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이 제출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청원안이 20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산중학교 교사 정미경입니다. 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30년 동안 교단에서 10대들만 가르쳤습니다. 이 땅의 대한민국 교사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부한 얘기 같지만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 생각의 수준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의 뇌는 아직 분별력도 절제력도 그렇게 성숙된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이 훗날 이들의 인생의 행과 불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결정하는 일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치와 언론의 관계자분들께 정말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미디어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논리나 표현의 자유,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진정 우리들의 자녀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 우리 어른들이 이제 용기 있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직 청소년들은 보호받아야 될 나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부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임희만입니다. 요즘 아시다시피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인터넷을 쉽게 접합니다. 인터넷, 페이스북 기사들만 보면 나이 제한이 없어서 아무리 어려도 성적인 내용의 기사나 사진,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호기심이 가고 눈길이 가고 하지만 이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참 아니다 싶습니다. 어린애들이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광고들을 볼 때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광고에 있는 사진을 보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흥분되고 더 자극되는 영상과 사진들을 찾아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더 둔해져서 성적인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성인이 아니고 아직 어린아이들이 너무 단순히 성적인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하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될 대상 아니겠습니까? 물론 육체적인 보호도 필요하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정신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동생들과 또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이 정말 좋은 것만 보고 듣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생들은 아직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꼭 어른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서혜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빠는 언제부터 성적인 것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니 아빠는 중학교 때였다. 중학교 때 세운상가에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 세대는 세운상가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지금의 어린이들은 과연 어디서 처음 성적 호기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언론입니다. 학생 스스로 보고 싶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언론의 선정적인 광고는 많은 아이들이 성적인 호기심을 갖게 되어 그릇된 길로 가게 첫 발걸음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야한 사이트를 찾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숙제를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할 때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되고 옆에 있는 광고에 호기심이 끌려 클릭한 후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된 길로 빠진 아이들은 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어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청소년들이 처음 성적 인식을 갖게 되는 것에 인터넷 기사의 선정적인 광고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국민과 소통하여 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정적인 광고를 앞세운다면 오랫동안 언론에 노출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적인 길로 빠져버리는 사회화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인터넷 기사의 선정적 광고 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학년 남민지입니다. 저희 초등학생도 학교 숙제를 인터넷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사진이나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 어쩔 수 없이 눈에 띄게 되는 각종 음란물들이 신경 쓰여서 너무 싫습니다. 친구들도 인터넷에서 보았던 야한 장면들이 자꾸 머릿속에 남고 괜히 이상한 생각도 들게 된다고 합니다. 또 제 친구 중 착하고 똑똑한 친구가 있었는데 인터넷 음란물을 접하고 나서부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더 보고 싶어진다고 하면서 그 후로는 공부도 잘 안 하고 심각하게 변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터넷이 도대체 누굴 위한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른들만 보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은 숙제도 노는 것도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저도 얼마 전 숙제를 하러 들어갔다가 주변에 있는 너무나 이상한 사진들을 보고 정말 기분이 나쁘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어린 학생들이 각종 음란물들을 보고 물들이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제 친구처럼 변하게 되면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초등학교 2학년 남동생도 있습니다. 동생도 인터넷에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발 어른들이 나서서 마음 놓고 숙제도 하고 놀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하고 교사 그리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직접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제가 조금 부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선정성에 대한 규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사실은 기자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2003년도에 스포츠신문, 그래서 스포츠신문에 너무 선정적인 사진, 사파, 글들 때문에 원성이 잦아했었죠. 그래서 그때 스포츠 신문 바로잡기 운동본부라고 저희 타키니를 포함해서 16개 단체들이 운동을 하면서 선정적인 것이 실렸을 때 그거를 규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이 한 번 더 됐는데 그때는 일간신문까지, 특수신문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좀 더 세월이 지나서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이 너무 범람하니까 다시 저희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그때 2010년도에도 클린 인터넷 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인터넷 뉴스, 인터넷 신문이 이 매체물의 규정에 들어갈 수 있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지금처럼 단서 조항이 예외 조항으로 해서 정치, 경제, 사회에 관한 보도나 논평 그리고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하는 것으로서 단서 조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개정이 돼도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 뉴스를 볼 때 계속 그런 선정적인 광고들이 여전히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2012년에 다시 그래서 청원을 했죠. 근데 그때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다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2014년도에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클린 인터넷 국민운동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오늘 제출한 22,359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누가 먼저 개선해주고 개정하고 이걸 규제하는 것들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일은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 과정을 만들어 온 것이죠. 여기에 언론도 함께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터넷 뉴스는 사실 저희가 추가적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누구나 보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이러면 대부분은 다 중고생 청소년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릴 때부터 이미지를 보고 뇌는 반영을 하기 때문에 개방되어 있다면 이거는 전체 이용가 수준으로 모든 컨텐츠는 제공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의 이야기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정이 될 때도 혹시 더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 모든 인터넷상의 뉴스에서는 모든 이미지나 또는 영상이나 광고들이 전체 이용가 수준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서명받은 청원 서명지를 김사막 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촬영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꼭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